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은 선형성을 만족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폼을 익히면 다양한 형태의 함수를 이 선형성을 이용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활용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두 개의 신호가 이렇게 합해져 있는 곱하거나 the same 형태로 나타나는 신호를 쉽게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1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대1로 시간 영역의 신호하고 라플라스 변환 S 도메인의 신호하고 매핑해서 이제 가져갈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이제 S 도메인에서 얘는 시간에서 어떤 신호구나라는 걸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분의 1은 스텝 함수, 그 다음에 S 플러스 2는 스텝 함수 중에서도 익스포넨셜 2에 마이너스 2t 이렇게 신호가 바뀔 수 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서 몇 가지 특징들을 다 정리했죠. 그래서 델타 함수는 라플라스 변환하면 1, 유닛 스텝 함수,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램프 함수라 그러죠. 램프 함수는 S제곱, 그럼 t의 n승,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함수 S 플러스 A, 그 다음에 사인과 코사인. 이제 코사인은 분자에 S가 있고 사인은 상수가 되는. 여기 보면 오메가 제곱에서 오메가가 이 분자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오메가 대신에 S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플라스 변환의 선형성에 대해서 설명했고, 시간 지연에 대한 부분 나오고, 그 다음 미분에 대한 것도 S를 곱한다고 했습니다. 미분은. 그 다음에 적분은 S를 나누는 게 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시간이 무한히 지나갔을 때를 라플라스 변환에서 어떻게 하느냐, fs에 S를 곱한 다음에 S 대신에 제로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초기값의 정리, 물론 이제 초기값은 요거는 잘 안 씁니다. 초기값의 정리는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 fs가 만약에 s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s 플러스 1이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변환될까요? 라플라스 역변환하면 ft는 ft가 어떻게 될까요? 뭐죠? 내가 그걸 공지를 안 했네. 여러분 혹시나 내가 여러분들 질문하죠. 질문하면은 우리 차세대 LMS 거기에 여기 출석 지금 오는 학생은 안 하면 요거 출석 체크하도록 하고, 여기 보면 열린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죠? 여기 혹시나 여러분 질문하면 수업 시간에 어떤 질문 있습니다 하고 이거 다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점수를 여기다 반영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그런 것들을 예시판을 활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일단 S 플러스 1이라는 거를 없다고 생각하면, 자, S 제곱 플러스 4분의 S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식에서 뭐죠? 코사인 오메가가 2죠? 2t 이렇게 바뀌면. 근데 S 대신에 여기에 익스포넨셜 하면 S 대신에 S 플러스 A가 된다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여기에 2에 마이너스 t가 곱해진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앞에서 선형성에 대한 특징을 이용해서 라플라스 변환의 다양한 형태. 만약에 이제 여기에 이제 분자가 4 되면 이제 2에 마이너스 t 사인 2t 이렇게 바뀌겠죠. 예.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익숙하게 다 안다, 연습을 많이 했다 가정하에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플라스 변환에 대한 건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이제.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풀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미분은 S제곱, 사실은 이제 여기에 초기값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초기값에 대한 걸 미분을 쓰면은, 자, 라플라스 변환의 F 미분에 대한 게 SFS 마이너스 F0,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라플라스 변환의 F 두 번 미분은 마찬가지로 S의 F 미분한 거죠. 미분한 거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F 프라임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미분한 거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이거 다시 라플라스 변환 F 미분한 것의 라플라스 변환, 현대에다가 빼기 F 미분의 초기값,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앞에서 정의한 요 값을 요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그럼 두 번 미분은 S제곱 FS, 그 다음에 마이너스 S의 F0 마이너스 F 미분의 0. 그래서 사실 이제 초기값에 대한 게 두 번 미분은 F0 F 미분의 0, 이런 값들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초기값이 0이라고 하면, 자, 두 번 미분은 S제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S제곱, 그 다음에 한 번 미분은 12S, 그 다음에 32. 그리고 YT는 YS로 다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그리고 입력을 우리가 유닛 스텝 함수를 쓴다고 하면 S분의 1이 되죠. 그래서 S분의 1. 자,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을 하고 난 다음에 YS로 묶어내면 다음과 같은 S에 대한 분수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를 1차 함수로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함수를, 자, S와 S 플러스 4, S 플러스 8에 대해서 각각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해서 이 분리됐을 때 이 개수가 어떻게 되는가? 지난 시간에 요 개수를 찾는 방법이 Partial Fraction Expansion, 부분 분수 전개법을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수를 찾고 각각을 이제 찾으면 이제 역변환하기 쉽겠죠. 그렇게 해서 YT를 우리가 해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가만히 보면 분모에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 있죠. 자, 분모에 있는 여기에 있는 개수가 결국은 익스포넨셜, 응답 특성에 대한 특징을 나타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 32 여기에 있는 숫자들이 시스템 응답의 중요한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 분수, 즉 부분 분수로 나타날 때 근의 형태가 세 가지로 나눠지죠. 실근을, 각각 개별적인 실근을 가질 때와 중근을 가질 때, 그리고 복소근을 가질 때, 이제 각각 그럴 때 우리가 파셜 프랙션에서 라플라스 역변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쉽겠죠. 쉽게 되고, 근데 이제 제곱 중근을 가질 경우 라플라스 역변환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각각의 개별적인 근을 가질 때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A1, A2로 두고 그 다음에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 방법을 이용해서 양변에 S 플러스 1을 곱한 다음에 S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A1과 A2를 각각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구한 다음에 라플라스 역변환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수 곱하기 각각의 라플라스 역변환.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요 분모가 0이 되는 걸 만족하는 게 요 개수, 익스포넨셜 개수에 해당되는 값으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로 따지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해서 0으로 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걸 그대로 보여주고 이제
중근을 가질 때. 자, 중근을 가질 때 얘를 확장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실수를 하면 이제 x 플러스 1, 그 다음에 s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두 개만 나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고차항이 있을 때는 2차항과 1차항까지 따로 만들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A1, A2, A3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렇게 전개하고 난 다음에 개수를 찾아야 되죠. 자, 이때 찾을 때 A1 같은 경우는 양변에 S 플러스 1을 곱하고 S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쉽게 찾을 수 있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3도 S 플러스 2의 제곱을 양변에 곱하고 그러면 여기에 분자에 S 플러스 2가 나오죠. 그래서 S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나머지는 없어지고 A3도 쉽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 없죠? 자, 여기까지 되는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항입니다. 두 번째 항을 다시 써보면 자, S 플러스 2를 한 개 곱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건 없어지고 자, 양변에 S 플러스 2의 제곱을 곱한다 했습니다. 네, 제곱을 곱하면 여기 없어지죠. 제곱을 곱하고 맞나? 그러면 여기 없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제곱. 자,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구해야 될 게 A2를 구해야 되죠. A2를 구해야 되는데 자, A2를 구하려고 하니까 S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A2가 없어지죠, 지금. 이해되나? 그래서 A2를, 요거는 사라지기 때문에 괜찮은데 A3 남아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걸 어떻게 하면 A2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식에서. 양변에다가 S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요 항이 없어지죠. 미분을 해보면. 그럼 미분해서 없어지고, 미분한 다음에도 S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이것도 없어지죠. 그래서 얘도 없어지고. 얘 미분하면은 A2만 남습니다. 여기 양변에 S 대신 미분을 하자는 거죠. 그럼 A2만 여기 남게 되고, 얘는 어떻게 되나요? S 플러스 1에 제곱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미분할 줄 알죠? 부분 분수. 그래서 S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A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의미가 있고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면 개수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1, A2, A3를 구했는데 자, 라플라스 역변환하면 얘는 이제 쉽게 되죠. 얘도 마찬가지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곱은 뭡니까? S 제곱분의 1은 역변환하면 뭐죠? S분의 1은 뭐죠? 대답을 아무도 못하는 거 보니까 다시 라플라스 변환부터 공업사 1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 자, S분의 1은 뭐라고? 그게 이게 자신 있게 좀 혼자 과외한다 생각하고 S분의 1은 뭐야? UT, 유닛 스텝 함수 UT. S제곱분의 1은 T, 램프 함수. 됐습니까? 그래서 램프 함수인데 자, S제곱이 아니고 S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됐죠. 얘는 뭐 어떻게 돼요, 그러면? t인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가 들어가죠. 2t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가 들어간다. 자, 다 했던 겁니다. 다시 복습하는 거니까.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해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중근을 가질 때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복소근을 가질 때. 자, 복소근을 가질 때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거는 복소근을 가질 때는 우리가 역변환하는 걸 염두해서 이제 식을 전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소수를 가질 때는 사인과 코사인 성분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S에 대한 분모는 그대로 이제 두고 분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상수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 S가 있는 부분. 그래서 S가 있는 부분은 나중에 뭘로 바뀌나요? 또 봐야 돼? 코사인이가 사인이가? 코사인. S가 있는 부분은 코사인. 그 다음에 상수가 있는 부분은 사인. 그래서 요게 4니까 여기 오메가가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얘가 없다 그러면 얘는 사인 2t 그리고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됐나요? 예. 그렇죠.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요거는 코사인 2t.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개해서 구할 때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이제 A1은 쉽게 구할 수 있고 문제는 이제 여기에 있는 A2죠. A2를 구하는 방식도 똑같이 자, 양변에 S 플러스 S 제곱 더하기 2S 플러스 5를 분자가 3 S분의 A1 4 맞나? 그 다음에 A2 자, 지금 이제 여기 A2, A3를 구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일단은 분모 분자의 양변에 뭘 곱하나요?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5를 양변에 곱합니다. 자, 그러면 S분의 3. 그럼 여기는 이제 A1에 요거죠. 제곱항. 여기 있는 요 항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2A2 플러스 자, 여기는 A3 S 플러스 1. 됐습니까? 네. 자, 여기서 S 대신에 요거 근을 넣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근이 되는 게 S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J가 물론 마이너스 해도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한 개 근을 대입하면 얘가 소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0이 되니까 없어질 거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J분의 3 그 다음에 2A2 플러스 A3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J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됐나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없어지고 이걸 전개를 하면 자, 실수 파트, 허수 파트로 나눠지죠. 얘도 부분 분수로 전개를 하면 뭐가 되냐면 5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J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에 2A 플러스 A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3J 그 실수에 해당되는 값, 그 다음에 허수에 해당되는 값 각각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없어지네. 이건 없어지니까 이게 아니네.
됐죠? 예. 이렇게 해서 A2가 결정이 되고 A2 값이 지금 마이너스 10분의 3, 그 다음에 A3는 마이너스 5분의 3. 그래서 앞에 개수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인 ET,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코사인 ET 해서 이와 같이 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최종 값의 정리를 구하면 이 시간이 지났을 때 얘는 어디로 가느냐. 양변에 이제 S를 곱하고 S 대신에 0을 넣죠. 그러면 0 돼서 5분의 3이 되죠. 그래서 이 변환했을 때 시간이 무한히 지나가면 얘는 익스포넨스가 싹 사라지고 최종 남는 거는 5분의 3이 남게 됩니다. 질문 다 이해하겠나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내가 중간에 FR을 구하고 얘가 실수의 2분의 1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헷갈리니까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원래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 하는 것처럼 해서 실수와 헛수를 비교해서 개수를 찾으면 됩니다. 자, 찾으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얘를 내가 모르고 2로 하는 거 A2를 했다. 상관없습니다. 그럼 A2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2배 곱한 값으로 나오겠죠. 그럼 그렇게 하면 요거 나눠서 오메가 제곱하고 맞춰서 개수를 맞춰주면 됩니다. 결국 똑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와 같이 전개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이제 라플라스 변환하면 S에 대한 다항식이죠. 다항식이란 것은 S에 대해서 제곱, 뭐 1창 이렇게 폴리노미알이랍니다. 다항식 형태로 분모와 분자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특히 이제 분모가 0이 되는 식을 우리는 특성 방정식이라고 해요. Characteristic Equation. 자, 그것을 이제 만족하는 근은 뭐라 하느냐? 그 근을 우리는 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분자가 0이 되는 걸 만족하는 근을 우리는 제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기를 할 때, 자, 다음과 같은 전달 함수에서 자, 분모가 0이 되는 식은 뭐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죠. 그래서 그 근의 표시를 할 때는 X자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리고 분자가 0이 되는 제로를 우리는 제로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전달함수 식을 다음과 같이 근을 만족하는 걸 이 표기를 하면 자, 제로 동그라미 한 개죠. 그럼 분자가 만족하는 게 0, 그 1차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근이 두 개니까 2차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2차식인데 얘가 결국은 라플라스 역변환하면 뭐가 되면 2에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t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얘는 스테이블하게 수렴하는 전달함수구나라는 걸 이것만 봐도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S 도메인에서 요 근을 만족하는 것은 실수의 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S 도메인에서는 시그마, 그 다음에 Y축은 J오메가, 복소 평면입니다. 복소 평면에서 실수. 만약에 이게 복소수 근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실수축에서 벗어나서 X 두 개 이렇게 쌍으로 나타나겠죠. 근데 실수근이 여기에 J오메가 축에서 왼쪽에 있나 아니면 오른쪽에 있나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얘를 전개하면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두 개의 근 형태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것처럼 파이널 밸류 시어럼. 자, S를 곱합니다. Y에다가 S를 곱하고 S 대신에 0을 넣으면 우리가 시간이 무한히 지났을 때 Y 값을 찾을 수가 있다. 자, 이걸 만족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우반 평면에 있으면 얘가 익스포넨셜 발산하죠. 얘는 라플라스 역변환하면 어떻게 됩니까? 2에 3t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시간이 무한히 지나면 어떻게 돼요?
발산하죠. 무한대 되는데 얘가 파이널 밸류를 실험을 해서 S 곱하고 S 대신에 0 넣으면 0이죠. 안 맞죠 지금? 그럴 때는 적용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 보면 repeated fall이라 있죠. at the origin. 원점에 repeated 중근을 가질 때, 즉 S 제곱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라플라스 역변하면 T죠. 맞나요? 그럼 T는 계속 증가합니다. 여기다 S 곱해서 0 넣어가지고 파이널 밸류가 맞느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복서 평면에서 좌방 평면에 스테이블한 그런 폴을 가질 때 파이널 밸류 시험을 적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디에 수렴을 해야지 우리가 그 값을 찾을 수 있으니까. 자, 이제 몇 가지 응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시간에 대해서 내가 유닛 스텝 함수를 줬습니다. 입력으로. 주니까 어떤 거는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다 하면 쭉 올라가다 내가 원하는 어떤 값으로 가요. 근데 얘는 이제 쭉 올라가다가 어떤 값으로 수렴하고 어떤 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응답을 가집니다. 자, 각각을 우리는 오버댐프, 댐핑이라면 뭐냐면 미분, 1차 미분 속도에 저항하는 성분을 댐핑이라 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에서 자,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댐핑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댐핑이란 거는 저항하는 그런 성분인데 오버 댐핑 됐다는 거는 저항하는 성분이 과하게 가해진 거죠. 그래서 얘가 탕 튀어야 되는데 못 튀게 이렇게 잡아줍니다. 오버 댐프. 그 다음에 언더 댐프는 댐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록 올라갔다가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댐핑이 어느 정도 있는데 댐핑이 된 상태. 그 다음에 댐핑이 아예 없으면 어떻게 돼요? 스프링에 여기 0이 되면 완전 사인, 코사인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언댐프드랍니다. 자, 이걸 전달함수의 형태로 살펴보면, 자, 유닛 스텝 함수 S분의 1을 입력으로 쓰면, 자, 요와 같이 9, 그 다음에 9,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요 9 숫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값을 가질 때 오버댐프를 갑니다. 댐핑이 큰 거죠. 그러면 응답 특성이 어떠냐면, 요거는 S 플러스 3의 제곱에 풀립니다. 그리고 이중근을 가지는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응답 특성을 가지는데, 얘를 상대적으로 줄여봅니다. 언더댐프로 맞춰주면 얘가 이제 댐핑 미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잡아주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그래서 약간 튀어 올라옵니다. 풀어보면 복소근을 가지죠. 실수근과 복소근.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자, 만약에 완전히 없애버렸다. 완전히 없애면은 얘가 언댐프죠. 그러면 요거는 라플라스 역변환하면 사인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그래서 댐핑 중간에 있는 개수값의 변화에 따라서 이와 같은 응답 특성을 가지고, 자, 요와 같이 하는 게 이제 완전 제곱꼴 형태로 가지는 거죠. S 플러스 3의 제곱, 완전 제곱. 아까 요게 그런데 그게 아니네. 자, 요게 이제 S 플러스 3의 제곱입니다. 중근을 가지는 경우. 요게 중근을 가진 경우. 그래서 이제 제일 깔끔하게 좀 나타나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크리티컬 댐핑이랍니다. 요걸 중심으로 해서 요거보다 더 작다. 그러면 언더 댐프. 요 값보다 더 크다. 그럼 오버 댐프. 됐습니다. 네. 그래서 댐핑이 중요하고, 그 댐핑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에 했을 때 우리가 x 미분의 ax는 0. 자, 이와 같이 1차 미분 방정식을 풀 수가 있죠. 얘는 풀면은 xt는 자, 이와 같은 형태로 풀린다고 했습니다. 자, 2차 미분 방정식을 풀면은 자, 얘도 마찬가지 x가 두 개의 근을 가집니다. C1에 2의 알파 t. 자, 이 두 개를 조합해서 이 알파 베타는 여기에 식에 해당되는 특성 방정식의 근 형태가 되겠죠.
물론 복소수근을 가질 수도 있고. 만약에 고차함수 다양하게 계속 나올 수 있죠, 여러분들이.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1, 2차만 배웁니다. 왜? 고차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두 개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2차에서 우리가 두 개 근, 그 다음 복소근 가지는 경우만 하면 3차는 인수분해하면 다 그렇게 되죠. 복소근. 그래서 더 이상 차수는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 2차에 조합만 하면 된다. 그래서 2차만 까지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1차는 여러분들 이제 푸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자, 근데 이러한 2차 미분 방정식에서 A, B가 우리가 파라메타 두 개죠. 근데 여기에서 중간에 게 댐핑이라 해서 중요한 개념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두 개 대신에 얘를 어떻게 하냐면 2제타 오메가 n 자, 여기에서 파라메타 두 개, 여기도 제타와 오메가 n 두 개 똑같죠? 조금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차 미분 방정식의 형태를 요게 이제 해석하기 쉽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왜 이렇게 쓰느냐? 우리가 해를 풀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에 해를 구해보면, 자, 근을 구해보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요 분모에 해당되는 부분. 자, 풀어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이렇게 글이 나오겠죠. 암산이 되나요? 안 풀어봐줘도 되겠지? 풀어줘야 되나? 자, 그래서 요게 실수근, 그 다음에 요게 허수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근을 복소평면의 근을 표기를 합니다. 자, 실수근은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 그 다음에 허수근은 오메가 n의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제곱. 그럼 여기에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 근이 생기겠죠. 이해됩니까? 예. 자, 여기서 자, 전달함수의 폴의 위치가 이와 같이 결정이 됐을 때, 자, 중간에 있는 제타가 우리가 앞에서 댐핑을 조정을 했었죠. 그래서 제타가 0일 때는 뭐라 했어요? 여기가 중간에 게 0이 됐을 때 언댐프죠. 언댐프. 그 다음에 제타가 1이 되면 완전 제곱골 형태가 되죠. 그때는 뭐? 크리티컬 댐프. 그 다음에 1보다 더 크게 되면 오버 댐프. 맞습니까? 그래서 이 제타를 이용해서 앞에 있는 현상들을 설명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식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이 근을 가지게 되고, 자, 이 근에 지금 여기서 원점에서의 반지름을 우리가 거리를 한번 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리는 어떻게 구하나요? 자, 지금 여기 이 그림이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데, 자, 두 개, 여기가 제타 오메가 n이고, 자, 이 길이가 오메가 n의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제곱.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요거 제곱 더하기 요 제곱 맞아요? 루트 취하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제타 제곱 없어지고 남는 건 오메가 n 제곱의 루트죠. 그럼 길이는 오메가 n. 맞습니까? 예. 그래서 자, 요게 특성 방정 2차 미분 방정식의 특성 방정식의 근이고, 예근이 실수근은 제타 오메가 n. 제타 오메가 n은 이쪽 길이를 얘기하고, 제타는 뭐냐?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제타는 뭐냐면, 자, 어떻게 되냐면, 요 반지름 길이 분의 실수축 길이, b가 제타가 되죠. 이거 오메가 n이고, 제타 오메가니까 오메가 n 나누면 제타가 되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제타는, 자, 제타는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맞죠? 요게 세타라면 제타는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각도인데, 자, 제타가 0이라는 얘기는 뭐죠? 제타가 0이라는 거는 무슨 댐핑?
댐핑이 없잖아요. 제타가 0이니까. 언댐프. 맞나요? 언댐프. 제타가 1이라는 거는 크리티컬 댐프. 크리티컬 댐프. 자, 그러면 제타가 0이라는 거는 코사인 세타가 0 되는 건 뭐죠? 90도. 90도가 요거네. 그치. 제타가 0이라면 여기 있는 거지. 맞죠? 0. 그 다음 제타가 1이라는 거는 0도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게 된다. 요때 반지름은 여전히 이제 오메가 n 이라는 게 반지름이다. 그래서 오메가 n 요 식에서 오메가 n은 근의 원점에서의 거리, 제타는 댐핑 레이쇼. 댐핑이 0에서부터 쭉 해서 댐핑이 1. 1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 근이 이렇게 해서 실수군 두 개가 생기게 되겠죠. 오버댐프. 자, 여기가 딱 맞아지는 지점이 크리티컬 댐프. 그래서 우리가 2차 전달 함수의 특징을 제타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타 정의는 여기 보면 내추럴 프리퀀시라 돼 있죠. 내추럴 프리퀀시가 오메가 n입니다. 오메가 n. 요 길이 분의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디케이 프리퀀시. 자, 요게 제타 오메가 n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분자는 제타 오메가 n, 분모는 오메가 n. 그래서 제타가 되죠. 그렇게 됩니다. 자, 왜 이거를 프리퀀시 주파수로 하느냐? 라플라스 역변환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S 플러스 어떻게 되죠? 제타 오메가 n 어떤 실수값 제곱 플러스 오메가 n의 제곱 이렇게 바뀌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변환을 하면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바뀌죠.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n t 이렇게 되니까 주파수가 되죠, 여기. 그래서 이제 오메가 n. 그래서 응답 특성이 주파수가 얼마나 되느냐? 자, 이 근의 원점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주파수가 빨라지고. 맞죠? 네. 그래서 이 근의 위치를 여기에 응답 특성이 중요하게 의미를 가지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제타의 위치에 따라서 응답 특성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댐프 제타가 제로가 될 때, 자, 여기에 두 실근은 허수축에 있게 됩니다. 언댐프 맞죠? S 제곱에 식이 되는. 자, 여기에 이제 0이 되는 부분이니까 두 개만 남게 되죠.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 여기에 사인과 코사인 성분만 남. 그럼 제타가 이제 0하고 1 사이의 값이 있으면 언더댐프, 댐핑 사이에 있는. 그래서 익스포넨셜 성분도 있고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성분도 나오죠. 그래서 얘는 이에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t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nt 플러스 세타. 자,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는, 그 다음에 코사인은 왔다 갔다 하는 거. 두 개 섞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왔다 갔다 언더댐프. 자, 제타가 1이 되면 크리티컬 댐프죠. 중군을 가진. 그래서 0에서 1로 제일 신속하게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제타가 1보다 더 커지면 두 개의 실근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제타 1과 두 개의 실근을 가지고, 그러면 한쪽은 0에 가깝게 가고 한쪽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한 개는 빨리 수렴하는데 한 개는 점점 느려집니다. 이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게 크리티컬보다 댐프보다는 조금 완곡한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지금 중간고사 전까지 다 합니다. 이 얘기가. 계속 이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만 확실하게 이해해서 라플라스 변환과 그 사이만 이해를 하면 응답 특성은 다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고차는 어떻게 된다? 1차하고 2차하고 조합으로 형태로 얼마든지 표현이 되죠. 제일 쉽게는 1차 여러 개 있으면 제일 쉬운데.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오버댐프는 댐핑이 안 되도록 꽉 눌러주는 건데, 그 다음에 요거는 언더댐프죠. 왔다 갔다 하는 거. 자, 사인 성분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수렴하는 거는 실수에 해당되는 부분, E에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 t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이 된다. 예,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뒷부분. 자, 지금 우리가 미분방 정식을 표현하는 것, 그 다음에 라플라스 변환해서 푸는 방법, 지금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1차, 2차 미분방 정식까지 했고, 자, 이런 모델을 표현한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달함수 했는 부분하고 상태방 정식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달함수라는 거는 선형 시스템에서 표현을 합니다. 비선형 시스템에서는 전달함수 개념이 없습니다. 선형 시스템에서 전달함수를 표현하고, 자,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자, 이와 같이 시스템을 입력과 출력의 관계로 표현을 할 때 라플라스 변환을 취합니다. 이때 전달함수 구할 때는 초기 조건을 0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를 우리는 전달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에서 했던 식을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인 형태의 전달함수를 구하면, 자, 출력에 대해서 미분방 정식. 자, 여기 입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0이거나 아니면 일정한 어떤 값으로 표현을 했었죠. 근데 입력도 미분방 정식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로 m차 미분방 정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자, 출력은 이게 n차의 미분방 정식, 선형 미분방 정식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여기에 s에 대해서 n차 폴리노미알, 오른쪽도 마찬가지 n차 폴리노미알이 되죠. 그래서 정의대로 전달함수를 구하면 u분의 y를 구하게 되면, 자, s n차에 대한 게 분모,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게 분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n차 폴리노미알의 분수 형태로 전달함수는 표현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와 같이 우리가 2차 미분방 정식 형태로 나타난다 했을 때, 자, 초기 조건을 0이라 두면 앞에 있는 미분에 대한 D 초기 조건들은 다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자, 다음과 같이 전달함수 식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입력 RS에서부터 YS까지 전달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전달함수를 구하시오 하면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폴리노미알 분수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RC 회로 같은 경우 입력이 뭐냐? 입력은 여기에 있는 전압입니다. 그리고 출력은 캐패시티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줬을 때 이 응답 특성을 알고 싶은 거죠. 유닛 스텝 함수 전압 1V를 걸었을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회로 이런 시간에 배웠잖아요. 1V 걸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응답 특성이 어떻게 돼요? 전혀 감이 없나? 처음에 스위치를 딱 닫았을 때 처음에 어떻게 될까요? 여기 전압은 어떻게 되나? 서서히 올라가지. 그 말이 맞습니다. 그 얘기는 처음에는 0이었다가 점점 차징돼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이게 꽉 차게 되겠죠. 그러면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맞죠? 자, 그걸 1차 미분방 정식 형태로 하면 익스포넨셜 함수가 나타나겠죠.
자, 그걸 라플라스 변환해서 응답 특성을 보면, 자, 실제로는 초기 조건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조건 있는 거를 0으로 표현하면, 자, 전달함수를 구하면 RCS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RC 값이 여기에 있는 우리 폴의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RC 넘기면 RC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시정수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exponential. 그래서 RC가 R 값이 크면 어떻게 돼요? 시정수가 점차 작아지지. 다 배웠던 거. 그 다음 모터. 자, 앞에 했던 거를 확장시켜서 이제 전류를 흘려버립니다. 인덕턴스에서 전류를 흘려버리면 코일을 감는 거를 이제 인덕턴스로 형태로 나타나고, 여기 전압을 하면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모터에 이제 자기장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회전력을 얻게 됩니다. 자, 회전력을 얻는 것은 각도에 대해서 2차 미분 방정식입니다. 자, 여기 이제 회로에 대한 식이고, 자, 전압을 걸면 1차 미분 방정식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전류에 대한 부분. 그 다음 두 번째. 자, 전류를 흘려보내면 그 전류에 비례해서 회전 토크가 발생합니다. 그 토크에 의해서 각도, F는 M에서 이너시아 곱하기 가속도. 자, 거기에서 속도에 해당되는 저항성분. 자, 프릭셔널. 자, 그래서 각도의 미분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해서 요게 2차 미분 방정식. 요게 2차고 전류에 대한 1차 해서 DC 모터는 3차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 전달함수를 최종 구하면 3차로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 식이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면, 자, 얘는 라플라스 변하면 EAS죠. 그 다음에 R 곱하기 IS. 그 다음에 L, S 곱하기 IS. 그 다음에 KB 곱하기 S 곱하기 세타 S. 됐죠? 라플라스 변화. 그 다음에 얘 라플라스 변화는 지금 안 적혔죠? 자, 얘는 KT, IS, 그 다음에 J, S 제곱에 세타. 그럼 두 번째 거 B 곱하기 S의 세타 S. 맞습니까?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거. 자, 첫 번째 식에다가 IS가 전달함수가 뭐냐면 입력 2에서 지금 출력 세타, 모터 회전의 세타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매개 변수가 뭐냐면 IS가 매개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IS로 표현하면 KT, 자, 이렇게 되고, 자, KT분의 JA S 제곱 플러스 BS. 자,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을 여기다 넣으면 되죠. 맞나요? 그러면 IS 공통을 묶어내고 RA 플러스 LS. 그 다음에 여기 대신 들어가는 항. 그러면 KT분의 다음과 같은 식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연립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전달함수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요 식은 키르호프의 전압법칙에서 나온 거고, 요는 역학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DC 모터는 정기적인 모델하고 역학 모델하고 두 개가 합쳐진 게 DC 모터가 돼요. 물론 이제 모터 스펙을 보면 전류가 흐를 때 얘가 얼마만큼 토크를 내는가 해당되는 상수 KT랍니다. 이 KT가 여러분 매뉴얼을 보면 모터를 사면 항상 상수가 나옵니다. 그거 보고 여러분들이 모델을 구하면 됩니다. 자, 이제 초기 조건이 있는 경우를 문제를 풀어보면, 자, 여기는 초기 조건이 1이 있고 미분에 대한 거는 0입니다. 그래서 RT는 유닛 스텝 함수 1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라플라스 변환하고 초기 값을 다음과 같이 대입을 하면 우리가 YS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역으로 이제 풀게 되면 자, yt를 부분분수 형태로 풀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역변환하면 yt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최종 값은 보면 3분의 2죠. 근데 요 식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최종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최종 값은 어떻게 흔들리다가 최종 수렴한 어떤 값을 가지죠. 그러면 이제 미분이란 거는 수렴하면 0이 되죠. 그래서 얘가 0, 0 됩니다. 그럼 얘가 1이니까 ys는 최종적으로 3분의 2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중간에 일시적인 응답은 어떻게 되느냐? 4하고 3이 그 응답 특성을. 그래서 얘가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은 인수분해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에 대한 선형 조합으로 나오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상태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전에 여러분들이 했던 라플라스 변환으로 시스템의 응답 특성 충분히 살펴봤고, 이제 이렇게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부분들이 이제 1950년대 기점으로 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제어기를 설계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어를 할 수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50년대 이후에 넘어오면 이제 우리가 현대 제어를 합니다. 자, 요 라플라스 변환을 했다는 거는 주파수 영역이 되겠죠. 현대적으로 넘어오면 이제 시간 영역에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을 풀 때 결국은 이제 OD죠, OD.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을 우리가 풀 때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이제 전달하면서 쉽게 해결했는데, 요거는 이제 선형 시스템에서 적용이 가능한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비선형 시스템이고, 그다음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컴퓨터가 이제 좀 더 쉽게 풀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 영역에서 얘를 풀게 되고, 그걸 표현하는 식이 이제 상태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보면 이런 형태로 되는데, 뭐 이게 뭐야? 하면서 조금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얘를 가만히 보면, 자, 여기에 있는 자, 이게 상태 방정식인데, 자, 여기에 있는 x는 상태라 그럽니다. 스테이트. 얘는 벡터입니다. 벡터는 뭐냐면 수의 배열. 어떤 숫자를 배열을 한 거예요. 이런 형태로. 그거를 우리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벡터가 있으면 A는 뭐냐면은 매트릭스입니다. 예를 들면, 자, 2, 1, 0, 뭐 1. 이게 이제 A라 하겠습니다. 그럼 상태가 이제 두 개가 있으면 X1, X2. 수의 배열로 이렇게 했죠. 그러면 얘는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곱하면 AX를 했다는 거는 매트릭스가 곱하게 되면 2X1 더하기 X2. 그 다음에 X2. 이렇게 연산해서 두 개의 엘리멘트 형태로 나타납니다. 얘도 마찬가지 벡터겠죠. 그러면 X1의 미분, X2의 미분, 수의 배열로 나타난 거예요. 자, 앞에서는 우리가 전달 함수를 구했을 때는 미분 방정식이 X1의 미분, X1. 자, 이와 같이 또는 X2의 미분, 미분. X2, X2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변수가 따로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됐는데, 자, 이때는 뭐가 달라지냐면 X1에 X2가 끼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얘는 연립 미분 방정식.
됐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제가 시스템이 뭐냐 했을 때 상태의 컴포넌트의 결합이라 했죠. 그래서 X1과 X2가 서로 영향을 끼쳐서 미분방정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컴포넌트들의 결합. 그걸 제대로 이제 표현하기 상태 방정식이 되고, 이 상태 방정식은 연립 미분 방정식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좀 이상하나? 자, 식 두 개를 한꺼번에 그냥 표현한 겁니다. 벡터는 수의 배열. 됐습니까? 벡터는 수의 배열. 나열한 겁니다. 단순히. 됐나요? 그래서 나열해서 하면 미분방정식 두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식을 쓴 겁니다. 그냥. 자, x1의 미분은 이와 같이 되고 x2의 미분은 이와 같이 표현된 걸 한꺼번에 쓴 겁니다. 그거를 벡터와 행렬을 이용해서 표현한 게 상태 방정식이다. 됐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벡터라 했죠. 엘리멘트가 있다. 자, 그럼 두 번째 건 뭐냐? y는 cx 여기 있는 거. 자, y는 d를 0이라고 하겠습니다. d는 y는 cx 뭐냐? x가 지금 스테이트 각각 컴포넌트의 배열을 벡터라 했고, 자, 여기에서 내가 y를 내가 x1을 뽑아내고 싶다. 이 중에 내가 x1이라는 걸 뽑아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매트릭스를 뭘 곱하면 되겠습니까? 뭘 곱하면 x1이 나올까? 그렇지. 1, 0. 이게 C입니다. x2를 뽑아내고 싶다. 0, 1.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수의 배열이 벡터고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가 원소를 뽑아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매트릭스입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n차 미분방식. 자, 그 다음 장점이 뭐냐? 왜 이걸 쓰냐면 앞에서는 우리가 x의 2차 이렇게 이제 2차가 됐고, 그 다음에 만약 3차도 있을 수 있죠. 3차 해서 쭉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차를 풀리면 또는 4차 풀리면 여러분 안 배웠죠? 어렵죠? 그걸 푸는 거. 자, 1차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막 풀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고차 미분 방정식. 특히 이제 여기에 선형이 아니라 비선형이 되면 더 어렵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고차 2차 이상이 없습니다. 1차 미분 방정식입니다. 대신 미분 방정식 개수가 n개, 그래서 1차 미분 방정식 n개가 n개로 표현해. 그러면 2차 미분 방정식은 어떻게 돼? 1차 미분 방정식 2개, 3차 미분 방식은 1차 미분 방식 3개. 그래서 개수만 늘어났지 미분 방식 1차 미분 방정식으로 정리가 된다. 1차 미분 방식을 연립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게 상태 방정식이다. 자, 개념을 잘 모르면 즉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질문하지 말고. 자, 앞에 있던 똑같은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미분 방정식을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태라는 걸 정의를 해야 돼요. 스테이트. 자, 상태라는 거는 이 역학계 또는 시스템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표현되는 물리량의 최소를 우리는 상태라 합니다. 그래서 이 역학계에서 힘을 주고 움직이면 뭐가 바뀌게 됩니까? 미분 방정식을 생각해 보면 돼요. 자, X의 매스 스프링 댐퍼. 자, 힘을 주면 뭐가 바뀌나요? 물리량. 여러분 생각나는 물리량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속도. 그럼 X 미분. 또 뭐가 바뀝니까?
위치 x. 가속도 또 없죠. 근데 상태는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3개가 있을 수 있어요. 변하는 게. 맞죠? 근데 최소의 이 물리계를 표현할 수 있는 최소의 를 우리는 상태랍니다. 그러면 자, x 두 번 미분한 거는 식을 넘기면 x1과 x 미분한 걸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면 얘는 상태로 굳이 표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최소로 한다면 얘 2개만 있으면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각각 x1 이렇게 2개를 상태로 표현합니다. 만약에 3차 미분 방정식이면 최소 몇 개가 필요해요? 상태가 3개.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의 차수에 따라서 상태의 개수는 결정이 됩니다. 그게 상태다. 그래서 이거는 위치하고 속도를 x1, 상태 x1, x2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게 표현한 다음에 자, 얘의 움직임을 봐야 되죠. 맞습니까? 상태. 그 미분 방정식 형태로 표현해야 되니까 얘를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x 미분이죠. 자, 마찬가지 밑에 것도 x2도 미분은 x 2번 미분. 됐습니까? 자, 이 미분 방정식을 내가 정의한 x1과 x2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봅니다. 자, x 미분은 뭐예요? x2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얘는 x2. 그 다음 x 2번 미분은 여기 있습니다. 식에서. 자, x 2번 미분은 마이너스 n분의 bx 미분 마이너스 n분의 kx 플러스 n분의 f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x 2번 미분은 x 미분은 뭐라 했나요? x2라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n분의 bx2 마이너스 n분의 kx x는 x1 플러스 n분의 f. 그래서 x1 미분은 x2 x2 미분은 다음과 같이 x1과 x2에 대한 1차 미분 방정식 2개로 표현해요. 그래서 자, 벡터는 수의 배열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x1의 미분, x2의 미분은 자, 2개 상태를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x1과 x2. 자, 이 안에 매트릭스로 어떤 형태로 곱해져야지 x1. 자, 여기 식이 2개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1의 미분은 x2라 했죠. 그러면 여기에 뭐? 0, 1. 그 다음에 여기는 0. x2의 미분은 자, x2가 곱해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n분의 b. 여기는 마이너스 n분의 k. 그 다음에 u는 여기 f. 그래서 얘는 n분의 1. 그래서 얘는 간략하게 표시하면 x 미분은 요거를 A 매트릭스 x 플러스 얘는 b. 이렇게 상태 방정식이 쓰여지게 됩니다. 자, 됐죠? 그래서 맨 먼저 해야 될 거는 상태를 정의한다. 여기에 x와 v를 상태로 정의하고 이 벡터를 가지고 1차 미분 방정식 2개로 표현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 아니라 시간 영역에서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자, 다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RLC 회로, 똑같이 회로 이론에서도 배웠는 이런 미분 방정식은 주어지겠습니다. 자, 입력은 전압, 거기에서 키로프 법칙에서 다음과 같은 미분 방정식이 나오고, 출력은 자, 캐패시티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 변화에 비례한다. 그래서 상태는 뭘 정하냐면 변화하는 부분. 자, 2차 미분 방정식이죠. 그래서 상태 2개, 하나는 I, 하나는 VO를 상태로 정의하면 되죠. 그래서 VO의 미분은 C분의 1의 I,
그 다음에 i의 미분은 이 식을 다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고 상태를 어떻게 하냐면 x1은 뭐 물론 x1을 i, x2는 v5 이렇게 정해도 되지만 지금은 x1은 v5로 정했죠. 그 다음에 x2는 i 해서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은 둘 중에 v5가 출력이죠. 그래서 1,0 해서 상태 방정식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모터 마찬가지. 앞에서 있던 미분 방정식. 여기 1차, 그 다음에 지금 역학에 있는 부분은 미분 방정식이 빠져 있죠. 앞에 있는 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얘는 3차라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 3개 뭐냐? 전류, 그 다음에 세타, 그 다음에 세타 미분. 그러면 이제 3개에 대한 상태 방정식이 나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 쭉 정리를 하면 되는 문제고,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자, 미분 방정식이라 했습니다. 미분 방정식이라서 얘도 라플라스 변환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x 미분은 s 빼기 x0, 그 다음에 a, x, 그 다음에 u, y도 마찬가지 라플라스 변환해서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단 기존의 거하고 뭐가 다르냐? 자, 벡터로 표현했다 했죠. 벡터로 표현하면, 자, 얘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상하게 막 바뀔 것 같나? 합리적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쓰면 되잖아. 얘도 똑같습니다. 라플라스 변환하면 얘가 앞에서 벡터였죠. 그 다음에 얘도 벡터, S 곱하기 벡터, 얘도 벡터, 그 다음 매트릭스 곱하기 벡터, 이렇게 S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묶어질 수 있죠. 그 단지 이게 달라진 게 뭐냐면 1차 미분 방정식이 n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얘를 x로 묶어내면, 자, s-a, 그 다음 bu, 그럼 얘를 넘기면 s-a의 인버스, 그럼 xs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죠. x 대신에 요거 값을 넣으면 되죠. 그래서 넣으면 c. 그래서 전달함수 입력해서 출력을 하면, 자,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게 전달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 매트릭스를 연산을 해서 막 곱했는데 전달함수가 나온다. 좀 납득이 안 되죠? 왜 이게 전달함수가 나올까? 진짜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와 같은 예제를 가지고 A, B를 주어졌습니다. 자, 모델에서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앞에 있는 전달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C 매트릭스 곱하기 sin-a의 인버스 B 더하기 D가 전달함수라 했죠. 자, C 매트릭스. 그 다음 si-a. si-a는 S, S.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1. 2. 마이너스 1. 이거 인버스죠. 자, 행렬의 인버스는 어떻게 구합니까? 모르나? 내 수업 이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행렬 안 배웠나? 인버스는 어떻게 구하나요? 2차 행렬 인버스. 아니, 부끄러워서 대답 못하나 몰라서 대답 못하나? 자, 어떻게 합니까? 답이 나올 때까지. 자, 어떻게 구합니까? 모르는가 봐.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가르쳐 주든지 진도를 나가지. 어떻게 구합니까? 몰라. 자, 행렬의 인버스는, 자, 이게 A입니다. A, AD, AD 마이너스 BC 분의 1. 그 다음에 행렬이, 자, 여기는 순서를 바꿉니다. S 플러스 1.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취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룰입니다. 2차. 3차 룰은 또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헷갈리니까 2차까지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숫자 1, 2, 3, 4 있으면 1, 2, 3, 4의 인버스를 구하라. 그러면 AD-BC분의 요거 순서 바꾸고 마이너스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분모에 이 식이 나오죠.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2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행렬 있고 왼쪽 행렬을 곱하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벡터 한 개 나오죠. 그리고 요 벡터를 곱하게 되면 이와 같은 값이 나옵니다. 자, 최종 결과를 보면 자, 전달함수는 S에 대한 폴리노미얼을 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전달함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모에 이게 이제 중요하다 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요거 이제 인버스 구할 때 나왔죠. 자, 인버스 구할 때 요거죠, 요거지. 얘가 이 폴리노미얼을 만들어내는 놈이죠. 그래서 상태 방정식에서 중요한 거는 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si-a. 얘가 가진 의미는 아이젠밸류, 아이젠벡터 들어봤나? 배웠나? 아이젠밸류, 아이젠벡터는 뭐냐면 자, 지금 AX에서 어떤 X 벡터가 A 매트릭스를 해서 방향과 크기가 바뀌죠. 자, X1, X2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어떤 벡터가 있습니다. 어떤 점을 나타내면 자, 1,2라는 걸 우리가 벡터가 있으면 A 매트릭스 곱하면 이렇게 방향하고 바뀌죠. 크기가. 자, 이거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 벡터를 바꾸는 거다. 자, 바꿨을 때 이 벡터가 방향은 안 바뀌고 크기만 바뀐다. 람다는 스칼라입니다. 스칼라. 그 벡터의 크기만 바뀌는 형태하고 등식 같다는 거예요. 이 벡터를 우리는 아이젠 벡터랍니다. 아이젠 벡터. EIG. 그리고 그 비례 상수를 우리는 아이젠 밸류라 합니다. 어떤 변환을 했는데 얘가 방향이 안 바뀌고 크기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크기만 이렇게 바뀌어서 변환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 아이젠 밸류. 자, 그 정의에서 얘를 풀면 어떻게 되냐면 자, 얘를 넘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람다 i 마이너스 a의 x는 0 이렇게 되죠. 자, 내가 어떤 아이젠 벡터라는 거는 0이 아닌 어떤 벡터를 가지고 됩니다. 그럼 얘는 0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매트릭스를 곱했는데 0이 됐어요. 얘는 0이 아닌데. 자, 스칼라를 두 개 했는데 하나는 0이 아닌데 하나는 0이다. 뭐 값이 0이 됐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가 0의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0이 되겠지.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게 뭐냐? 얘가 결국은 디터미넌트가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디터미넌트가 0. 그 디터미넌트가 0이 된다는 거는 앞에서 우리가 했죠. si-a 인버스 얘하고 같은 겁니다. 결국은 얘의 아이젠밸류를 찾아보면 얘가 0이 되는 게 아이젠밸류입니다. 요걸 풀면 아이젠밸류가 되고 그 아이젠밸류가 결국은 얘 특성 방정식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전달함수에서 문제를 라플라스 변화를 풀었던 걸 시간 영역에서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해 보니까 자, 전달함수로 표현되는 거하고 같다. 얘는 같은 놈입니다. 표현만 다른 거예요. 단지 1차 미분 방정식을 여러 개.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질문 있으면 지금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나중에 여러분 궁금한 거는 다른 사람 다 궁금합니다. 그래서 혼자 나와서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녹화를 거기서 좀 꺼주면 좋을 것 같은데.